아이고, 이제 나이도 68인데 여기서 더 뭘 하라고. 김 부장은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정년을 맞았을 때 이런 한숨부터 나왔다고 해요. 은행 계좌에는 퇴직금 포함해 1억 남짓.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식비 나이 들수록 더 커지는 고정비 앞에선 1억이 정말 작아 보이더랍니다. 10년? 아니 5년도 어려울걸. 그렇게 한국에서의 노후는 답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집도 없고 연금도 부족한데 어쩌냐 자식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막막함. 그러다 보니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김 부장이 선택했던 두 나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진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사례이기도 하고요. 김 부장은 결국 한국을 떠나 두 나라를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의 치앙마이, 두 번째는 베트남의 달랏이에요. 왜 거길 택했냐고? 싸기만 한 건 아니었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곳이었어. 김 부장이 가장 먼저 본 건 생활비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태국 치앙마이 68세 김 부장이 직접 살펴본 이유. 치앙마이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죠. 한국에서 150만 원도 안 되는 월 지출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 부장도 실제로 3개월 체험살이를 해봤다고 해요. 한 달에 방세 25만 원짜리 스튜디오형 콘도, 외식도 자주 했는데 1인당 35천 원. 시장 장 봐서 집밥하면 더 저렴. 의료비도 로컬 병원 기준 저렴하고 영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곳이 많더랍니다. 가장 큰 장점은 노인 친화적인 분위기였대요. 국제도시라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외로움도 덜했다고 해요. 내가 병들어 누워도 간병인 구하기가 한국보다 싸고 수월하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네요. 1억? 솔직히 한국에선 못 버틴다. 여기선 월 120만 원으로 살림 돌려도 평생 가능하겠다 싶었어. 두 번째 사례의 베트남 달랏 한국 같은 사계절이 좋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베트남 달랏이었어요. 치앙마이는 너무 덥고 사람 붐비는 게 싫더라고. 달랏은 베트남에서도 고산지대라 시원하고 쾌적해요. 한 달 생활비는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방세 1,520만 원짜리 괜찮은 원룸, 식사 2,500원, 교통비도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 한국인 커뮤니티도 꽤 있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대요. 김 부장은 달랏이 마음에 든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건 돈도 돈인데 살만한 기후랑 안전한 동네야. 달랏은 치안이 좋고 현지인들이 친절하고 평화롭다고. 의료 인프라는 치앙마이보다 부족하지만 긴급할 땐 호치민 대도시까지 이동도 가능하니까 타협했대요. 한국에서 1억이면 방 보증금으로 다 빠질 돈인데 여긴 평생 렌트비 내고도 남더라. 세 번째 사례 62세 은퇴 부부의 실제 선택. 김 부장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지인이 62세 부부인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둘이 합쳐 130만 원 남짓 받으면서도 한국 살기 너무 빠듯하다며 고민하다 베트남으로 갔어요. 처음엔 나트랑, 다낭 관광지만 보다가 달랏으로 옮겼는데요. 여긴 덜 상업적이고 돈이 적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어 좋아요. 두 분 다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큰 질병 치료는 한국 들어와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연금을 통장으로 받으면서 현지 지출은 100만 원대,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 한국에선 꿈도 못 꾸던 여유를 찾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 하는 분도 많아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의료 인프라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돈으로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다는 분들에겐 마지막이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해 하는 분도 계시고 나도 알아보고 싶다 는 분도 계시죠. 핵심은 무조건 해외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과 나이에서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나를 솔직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째, 생활비만 보지 말고 의료 접근성과 비상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과 커뮤니티 문제도 중요해요.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도시가 그나마 적응이 쉽습니다. 셋째, 평생 살겠다는 각오라면 장기 비자, 거주허가,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정도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는 감으로 움직이지만 사실상 장기 계획 없이는 낭패를 봅니다. 김 부장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노후가 길어지는 시대에 한국이 아니면 어떤 옵션이 남아 있을까? 이 질문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 내 형편에 가능한 현실적 선택지를 찾는 게 결국 가장 합리적인 노후 준비 아닐까요?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68세 김 부장, 한국 떠나 선택한 나라 두 곳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이걸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하죠? 어떤 함정이 있나요?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째,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따져보자. 김 부장이 말한 1억이란 건 집을 사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월세 생활비 구조로 가정한 거예요. 즉, 매달 한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나 달랏에서의 월 생활비 시뮬레이션. 월세 스튜디오형 2,030만 원, 공과금 인터넷 25만 원, 식비 외식 장보기 3,050만 원, 교통비 사실상 거의 무료 수준 걷거나 저가 대중교통, 의료비 경미한 진료 15만 원 수준, 총합 한 달 7만 100만 원이 현실적인 범위. 즉, 한국에서 월 20만 250만 원이 드는 노후 생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김 부장은 1억을 원금으로 나눠 쓰면서 국민연금 월 70만 원 정도를 보태서 설계했어요. 내 돈으로 월 50만 원만 꺼냈으면 20년 쓴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평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점 1억으로 산다는 건 은퇴자금연금 합산해 월 지출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뜻. 내가 매달 얼마까지 써야 이 돈을 20년, 30년 나눠 쓸 수 있나, 이게 핵심이에요. 둘째, 무조건 싸다고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의료 인프라 체크가 필수. 많은 분들이 동남아를 보고 싸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정작 나이 들어서 큰 병 걸리면 낭패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국제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진료비가 한국보다 싸고 영어 통역 서비스도 잘 마련돼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반면 베트남 달랏은 현지 병원이 저렴하지만 중대질환은 호치민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비용뿐 아니라 이동의 부담이 커요. 팁. 장기 거주 계획이면 매년 건강검진을 위해 1회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비상사태를 대비해 12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목적의 예비자금으로 따로 두세요. 한국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에도 일정 조건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셋째, 비자와 거주 허가가 관건이다. 많이들 그냥 가면 되지 않나요? 묻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해요. 태국, 롱스테이 비자 1년, 5년, 10년짜리 옵션. 은퇴비자 50세 이상, 일정 금액 예치 필요 보통 80만 바트 이상, 약 3천만 원 정도. 관광비자 연장에 장기로 머무는 편법도 있지만 불안정. 베트남, 정식 은퇴비자는 없어요. 보통은 3개월 1년짜리 비자를 주기적으로 연장하거나 사업비자, 결혼비자 등을 활용.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 체류 전략을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 비자법이 자주 바뀌어요. 정보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불법 체류로 전환되면 벌금,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위험이 큽니다.
현지 대행업체가 사기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검증된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신력 있는 비자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넷째, 외로움과 문화 차이에 대한 솔직한 각오. 김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이라 해도 한국 같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 시장, 병원, 관공서에서 의사소통이 제한적. 문화 차이 서비스 마인드, 시간 개념, 관습 등이 다릅니다. 가족 친구와의 거리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립될 수 있어요. 실제 팁. 장기 거주 전에 13개월 체험살이를 꼭 해보세요. 현지 한인회, 교회, 커뮤니티 카페 등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외로움이 클수록 한국 방문 주기를 짧게 잡거나 가족이 올 수 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돈 관리가 생존을 결정한다. 김 부장이 1억으로 살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월 지출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계좌와 현지 계좌를 이원화해 생활비 송금 관리,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환테크까지는 아니어도 환율 우대 통장 활용, 연금 수급 통장 지정, 현지 ATM 카드 수수료 최적화. 팁. 수수료 없는 국제 송금 서비스나 저렴한 환전 서비스 찾아서 쓰세요. 현지 통장 개설 시 한국어 지원되는 은행 알아두세요. 매달 예산표를 만들어서 이 돈이면 몇 년 버틸 수 있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월세, 관리비, 생활비가 감당 안 된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빠듯하다. 기후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도 좋으니 비용을 확실히 줄이고 싶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아 당장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문화 차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 반면 이런 분들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자주 만나야 마음이 편한 분.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최우선인 분. 언어 문화 장벽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분. 장기 비자나 거주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 여러분, 68세 김 부장 얘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고 돈이 적으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울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숫자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적 심리적 준비까지 해야 진짜 평생 살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해외 은퇴가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후가 감당 안 될 때 이런 현실적 옵션을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나도 한번 진지하게 계산해 봐야겠다 싶으시면 그게 이미 노후 준비의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